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후기 서울대학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서울대학교 원서 지원을 목표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아직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전년도 2025학년도 후기의 일정을 보면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6일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들이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약 2달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해야 되는 과정, 전형 참고자료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서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지원 인원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3월 입학 전기에 선발하는 인원이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전기에 선발하는 인원이 2024년도 3월에 64명을 선발했고요. 2025년도 3월에 61명을 선발했어요. 이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후기의 선발 인원은 전기보다는 소폭 적은 인원 정도, 대략적으로 61명 정도를 전기에 선발했다면 후기에 선발하는 인원은 약 55명 정도, 이 정도 범위에서 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경쟁률은 서울대학교는 대략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학교가 전기에 61명을 선발했을 때 연세대학교는 전기에 167명을 선발했고요. 연세대학교 UIC가 71명을 선발했고, 고려대학교가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112명을 선발했고요. 서강대학교 41명, 성균관대학교 202명, 한양대학교 180명, 중앙대학교가 74명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68명을 선발했습니다.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죠. 전기와 후기를 합쳐서 100명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특히 12년 특례 대학에서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대학교는 많은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 전기에 선발한 인원이 61명이었고, 자,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 경영에서 다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이나 농업생명과학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후기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대학이 사실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여러 전형들의 원서를 쓰는데,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꼭 중요한 점은 뭐냐면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유리한 건 맞지만 무조건 유리하거나 12년 특례는 무조건 어느 대학이든 원서를 쓰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보다 12년 특례가 불리한 요소들도 많아요. 어떤 점들이 불리하냐면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좁다는 거죠. 12년 특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특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서울대, 연고대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학과가 인문계열이라고 하면 대부분 경영이나 사회과학대학, 자연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포함해서 기계나 전자 공과대학에 집중되는 현상들, 또 상위권의 의학계열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원 대학과 학과의 폭이 매우 적다라는 점, 그만큼 본인이 그만큼의 스펙과 경쟁력을 갖춰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의 원서를 쓴다가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느냐, 본인이 그만큼의 충분한 역량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학과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서울대학교 제출 서류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26학년도 전기의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제출 서류의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데, 특히 12년 특례 전형, 또 3년 특례 전형, 이 재외국민 전형은 원서 접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서류 제출 과정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잘 점검하셔야만 되고, 대학들마다 제출 서류의 방식과 양식의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입학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작성하죠.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어디입니까?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죠. 그렇죠? UA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에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이게 원서 접수 대행사입니다.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수학계획서나 자기소개서는 4,000바이트예요. 한글로 따지면 약 2,000자 정도가 되고요. 영어로 따지면 800자 정도의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게 될 때는 지원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부모의 친인척 성명이나 직장명 등의 기재가 금지가 되어진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되고, 가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의 교회 활동을 했다면 그 교회 활동에 어떤 회사의 명의라든가 또는 간접적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직장 내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결코 좋지 않고, 왜 안 좋냐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직장 내에서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나 자기 주도성이 결여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출신 교사 추천서인데 이 교사 추천서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사 추천서의 글자 수가 한글로 했었을 때 약 1,500자고 영어로 하면 600자 정도 되죠. 그럼 자기소개서가 한글로 했었을 때 2,000자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1,500자고 영어로 했었을 때 800자, 600자 정도가 되어지면 자기소개서야 사실은 내가 대학을 합격하려고 하는 거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 달씩 써가겠지만, 교사 추천서가 이렇게 글자 수가 많은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쓰기도 어렵고 또 학생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사 추천서를 쓰는 게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면, 교사 추천서를 선생님 추천서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렵죠. 그냥 표면적이며 일반적인 내용들의 글 서술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교사 추천서 또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학생이 먼저 자기소개서를 빨리 완성하고 그 자소서를 선생님께 제출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 선생님께서 교사 추천서를 쓸 때 좀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자소서의 내용에서 교사 추천서의 힌트를 잡아서 쓰거나, 자소서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교사 추천서에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쓰면 조금 더 효율적인 내용의 글쓰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사 추천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고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언어능력 증명서류인데 대학들마다 언어능력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언어능력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한국어 또는 공인어학 성적이면 되고, 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성적이 기재되어진 표준학력 지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모든 수업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 또는 학교 소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어는 토픽 3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토플 IBT 80점 또는 IELTS 6.0 또는 탭스 269점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는 재학기간과 해당 학기, 학년, 학기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진 재학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학기 개시나 종료일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스쿨 캘린더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고, 방학기간 중에 학국 체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식 사유로 재학사실 증명서 발급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학기간이 명시가 되어진 성적증명서 혹은 학교 공식 확인 문서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이 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학사실 증명서는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그 발급받은 사실 내용에, 서류 내용에 학년, 학기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실제 학교에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미충족으로 인해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사유서 작성을 통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학력 성적증명서 마찬가지죠.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지원 접수 당시까지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진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각 학기별 성적표의 첫 장 우측 상단에 해당 학력 및 학기를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예시로 따지면 보는 것처럼 G11이나 Y22 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는 졸업 예정 일자를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광펜으로 반드시 제시하시고요.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여권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사본이나 증명서 사본이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특히 복수 국적자들이 계시죠.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는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국적 증빙 제출이 필수로 요구되어진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년 특례는 국적에 대해서는 불문하죠. 외국인 전형은 복수 국적이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12년 특례는 국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단지 학생이 해외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지원자의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련된 사실증명서인데,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생일로부터 2025 6월 10일, 여기 이제 전기니까 원서 접수 한 달 전에 발급이 되어진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기간 중에 학기 중에 연속하여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유서 및 증빙 서류 제출을 필수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표준학력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고사라든가 또는 대학 진학 평가라든가 성적 증명서가 제출이 가능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ACT나 A레벨이나 AP나 IGC, SE나 IB나 또는 NCEA나 SAT 모든 표준학력 지표들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사유서 및 증빙서류, 지원자의 자격 및 사실, 소명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고, 지정 양식의 사유서 30쪽 확인을 해서 그 서류에 맞게끔 제출하시면 되고, 사유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본적인 양식의 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출 사유에서 또는 지원 자격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유서, 증빙 서류를 적극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죠. 스쿨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학교들마다 대부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지만 일부 학교들은 스쿨 프로파일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는 경우들은 학생이 별도로 스쿨 프로파일의 양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직접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용 참고 자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모든 대학들이 기타 활동 증빙 서류가 제출이 되어지고 서울대학교는 이를 전용 참고 자료라고 하는데요. 전용 참고 자료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의 학내외 활동, 학내외죠. 고등학교 외 활동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이고 보통 기재되는 항목은 10개 항목까지 기재가 가능하고요. 수상실적은 상장별로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하게 되고, 동아리 등 학내 활동은 동일한 활동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하나의 항목으로 제출합니다.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원서를 쓸 때는 꼭 중요한 점은 서류평가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긴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서류의 우수성이죠. 서류의 우수성, 서류의 적합성에 따라서 학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뭐냐면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어느 과를 가고 싶어. 나는 어느 과를 희망해. 어느 과를 나와야 진로가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학력 지표, 본인의 활동이 어떤 학과와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원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서울대학교의 전형 참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 요강 내용에서는, 모집 요강에서는 전형 참고 자료의 폼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 원서 접수로 들어가야만 전형 참고의 틀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pplementary Material 전형 참고 자료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의 학내의 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 영역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최대 10개의 항목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전형 참고 자료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글자 수의 내용이 최대 300바이트거든요. 한글로 따지면 약 150자, 영어로 하면 60자까지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양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전형 참고 자료의 폼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넘버 해서 1부터 시켜서 10까지 10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죠. 아카데믹 액티비티, 이렇게 액티비티 활동도 있고 어월드로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범주를 구분하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활동의 이름 또는 수상명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고, 디스크립션 나와 있고, 여기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글로 따지면 약 150자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이 169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자의 글자 수는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활동의 우수성과 활동의 의미, 가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의 날짜, 그 다음에 시작한 날짜와 끝난 날짜를 기재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발행 기관에 대해서 기관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형태가 전형 참고자료의 폼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 원서 접수로 들어가야만 이 형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원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 폼에 맞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학생은 와이즈 프로젝트라고 하는 활동을 했는데, 보니까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감소한 이유가 자율 미활용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태양광 패널과 수력 터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불안정한 기후 문제를 보완하고 무선 주파수 수확기 기술을 추가했고, 실제 모델을 제작해 15에서 20가구의 전력을 공급 가능성을 확인해 최종 5위에 올랐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재가 정확하게 잘 되어져 있죠. 이 내용에서 활동의 의미, 본인의 역할, 본인의 노력, 이를 통한 성취의 결과까지를 완벽하게 글을 잘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미흡한 사례죠. 자, 캐나다 월터리 대학이 주관하는 11학년, 12학년이 응시할 수 있는 수학 경시 대회로서 11학년 때 Certificate of Distinction을 수상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은 첫 번째는 글자 수 150자에도 매우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성취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글의 기술이 없고, 단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회의 의미에, 이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사례에 비해서는 작성의 사례로는 좀 부족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사례가 또 잘 작성이 되어진 사례인데,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과학 올림피아드 세 분야 모두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IB에서 다루는 개념보다 심화된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후 IA 실험 주제뿐 아니라 바이칼레인의 췌장암 세포 성장에 미치는 억제 효과에 대한 실험을 설계할 때에도 기반이 되었으며, 과학적 현상을 실제 탐구로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쓰였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볼 때 아마 글이 좀 잘 작성이 되어졌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특례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자격 조건,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표준학력 지표, 공인어학 지표,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형 참고의 작성이 매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하나의 문항에 4,000바이트를 쓰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문항이 세분화되어져 있다라는 점에 비해서 서울대학교는 전체가 그냥 4,000바이트로 나와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가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요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서울대학교의 이 4,000바이트를 3개의 문항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지원 동기에 관한 내용이죠. 제일 위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 please description your motivation for your desired course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you may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your preparation for the course니까 이런 지원하는 전공을 위해서 너가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 또는 relative academic achievement에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성취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motivation, 동기라는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단순한 학습에 있는 흥미와 동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motivation,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동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학습에서 출처를 잡아서 써야 돼요. 학습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의대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바이올로지나 사이언스 과목을 배우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이 동기가 결국은 과학이나 생명과학,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로 발전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에서 수학이라든가 또는 경영이라든가 사회과학의 공부를 통해서 경영에 대한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커지는 계기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motivation이라는 단어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단순한 흥미, 관심,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꿈 이런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motivation은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의 동기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prepa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preparation이라는 단어는 준비는 뭐냐면 학습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동기가 나오고 두 번째 문항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어떻게 학습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느냐, 학습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성취도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 과정에서의 성취를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너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어떤 부분을 탐구하고 싶느냐 이 부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묻고 있는 부분들은 너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뭐야? 학업적 동기 유발이죠. 내가 만약에 지원 동기 그럼 내가 의대의 원서를 쓴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과학이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지 이게 동기고요. 두 번째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써야 돼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내가 수학 공부에, 내가 과학 공부에, 생명과학 공부에, 역사 공부에 기울인 노력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써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의 경험이죠. 활동이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의 경험, 학업 성취의 과정 또는 고등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의 활동 등 이런 활동의 경험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내가 어떤 분야의 진로 방향을 정해서 어떤 분야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를 희망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완벽하게 잘 썼다 못 썼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하나의 사례를 읽어보므로 해서 이 사례에서 부족한 점이 뭔지 또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 점이 뭔지 평가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과학은 IB 과정에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과목이었고 제일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기초는 프로그래밍 언어였고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제가 공부한 것은 객체 지행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자바였습니다. 수업으로 축적된 지식으로 IB 컴퓨터 과학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렵고 긴 시간에 소요되는 IA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IA의 주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래밍을 계획하고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평가를 받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저는 로봇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4년 동안 로보틱스 클럽을 활동하였습니다. 로보틱스의 핵심적인 두 가지의 기술은 로봇 제작과 프로그래밍입니다. 저의 주 담당은 로봇 제작이었는데 간단한 임무의 푸시봇부터 시작하여 각종 장비들을 응용하여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로봇 제작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작동 프로그램인데 로봇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저는 매 시간마다, 매 학기마다 개최되어진 16-hour build 워크숍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클럽의 활동 중 참여한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도전 과정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자기소개서가 쓰여져 있어요. 아주 잘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학업에 대한 이야기의 기술이 부족하다. 본인의 학습에 대한 과정,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과학 교과목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에 대한 경험들보다는 활동에 대한 내용들로 내용을 채우고 있다는 점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쓴 글이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프리뷰는 서울대학교의 12년 특례 서울대학교 원서 지원에 맞춰서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진행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화상, 줌을 이용해서 저와 직접 미팅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 짜고 그 다음에 첨삭하고 보완하고 완성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잡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과정까지 저와 함께 직접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자격 심사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전형 참고 자료에 대한 작성과 완성의 과정들, 또 학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으로 원서를 직접 작성하고 대학의 서류를 발급하는 것, 제출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과정들이 바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2026년 입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위챗으로 질문 주시면 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